우리 집안의 딸은 필요 없어. 이 집 대를 이을 아들이 안 나오면 너랑 그 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짐 챙겨서 오늘 안으로 나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이랑 저보고 나가라니요. 그날 시댁 거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단 한마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갈라놓기 시작했지요. 몇 번을 말해? 우리 집 괜히 힘들게 키워놓은 아들한테 짐 얹으러 온 거 아니야? 딸 낳은 순간부터 넌 이미 이 집에 남을 자격이 없는 거야. 딸이라서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도 이 집 가족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발 이런 말씀은 거두어 주세요. 없던 말로 돌릴 생각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어. 우리 집안 아들 아니면 필요 없어. 울지 말고 애 안고 나가. 오늘부터 이 집 식구 아니야. 어머니, 제발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품에서까지 떼어놓으시려는 거예요. 또 남편한테라도 상의하고 정하시면 안 될까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해서 들어온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나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며느리의 가슴에는 어떤 소리가 났을지. 오늘 이야기는 우리 집안엔 딸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시어머니와 그 말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한 며느리의 밤에서 시작됩니다. 도시는 초여름의 열기가 번지던 시기였고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는 밝은 조명 아래로 하객들의 웃음이 흘러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축복과 환호로 감싸지는 듯 했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렁이는 그림자가 조용히 어른거리고 있었다. 신부는 오랜 시간 군 생활에서 다져온 단단한 내면을 담은 듯 침착한 숨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신랑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취한 채 주변의 모든 긴장과 균열을 외면하려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건네는 인사 사이에서 신랑의 부모는 멀찍이 떨어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흐르는 음악 아래서도 두 사람의 표정은 굳은 채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묻어 있었다.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버질로들을 걸어갈 때 그 뒤편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찬물처럼 뒤따라오고 있었고 부잣집 며느리라는 말 뒤편에 숨겨진 경계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던 듯 보였다. 그럼에도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아올리는 움직임에는 둘만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고집스러운 감정이 얽혀 있었으며 그 순간만큼은 어떤 흔들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결혼식장이 환하게 빛나고 하객들의 박수가 퍼지는 동안 신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군부대의 냄새와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스쳐갔고 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 어딘가에 잔잔하게 머물며 다정한 응원을 전하는 듯한 울림으로 번지고 있었다. 신부는 자신에게 닥쳐올 세상의 벽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단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조용한 일상을 꿈꾸고 있었고 그 꿈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 채 결혼식장의 밝은 조명을 향해 미소를 머금었다. 신랑 역시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이미 부모의 오래된 반대와 집안의 무게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축복의 말들 틈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첫날을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결혼식은 그렇게 진행되었고 그들의 앞에 놓인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어딘가 숨겨진 갈라짐이 이미 가느다랗게 생겨나기 시작한 상태로 스스로도 모르게 감싸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식장을 나설 때 신부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무르는 느낌을 받았고 그 시선은 가늘지만 차갑게 앞으로의 시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직한 예고처럼 등에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초가을의 바람이 창을 스치던 시점, 신부는 새 생명이 자라는 움직임을 느끼며 조용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군 생활에서 늘 긴장된 몸을 관리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임신 중에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스스로를 단단히 다스려가고 있었고, 신랑은 그런 아내의 면모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미소를 보였다. 두 사람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신부가 준비한 태교 음악이 흐르는 순간마다 작은 생명의 심장 박동이 그들 사이에 고요한 희망을 퍼뜨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뒤편에서는 시어머니의 불만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신부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기쁨보다는 기대를 걸었다는 듯한 묘한 분위기로 반응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병원 복도는 살짝 어두운 조명 아래 고요했고, 신랑은 손에 땀을 쥔 채 문 밖에서 아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고 있었다. 신부는 길고 고된 진통 속에서도 담담한 표정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세상을 향해 힘겹게 나오려는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며 오래전 군대에서 극복했던 수많은 훈련과 고비들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갔다.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기는 작고 따뜻한 체온을 품은 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순간 전해진 말 한마디가 공기 속을 서늘하게 가르며 분위기를 뒤바꾸고 있었다. 아이는 여자아이였고, 그 말이 전해진 뒤 복도 끝에서 느껴지던 시어머니의 기류는 예민하게 일렁이며 차갑게 흩어지고 있었다. 신랑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한 감격에 젖어 있었지만, 뒤따라오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기쁨과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은 마치 오래된 전통과 집안의 무게를 고집스럽게 들고 온 듯한 냄새를 풍기며 병원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 신부는 출산의 여운 속에서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스며드는 따뜻함을 느꼈고, 아이가 세상의 빛을 너무도 신비롭게 응시하는 듯해서 잠시 그 모든 우려와 그림자가 멀리 흩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아래에는 이미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작은 균열처럼 스며들어 있었고, 그 균열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는 듯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몇 주가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아보는 순간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시댁을 방문하던 중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그 눈빛은 마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식의 실망감을 내비치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신랑은 그 미묘한 기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늘 하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집안의 조용한 균열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으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신부는 그럼에도 시댁에서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어 정성을 다해 행동했지만, 시어머니가 내뿜는 차가운 공기는 쉽게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신부가 손녀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내내 표정이 굳어있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시댁에 들른 신부는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마치 자신과 아기를 빼놓고 무언가 결정되고 있는 듯한 냄새가 은근하게 풍겨오는 기분이 들었다. 신부는 예전 특수부대에서 길러진 직감이 이상하게 자꾸 걸려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그것을 스스로 다독이며 일상의 감정으로 흡수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혼과 새 생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손녀가 태어난 순간 그 불만이 확신의 형태로 굳어져 버린 듯했다. 신부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의 귀에 어떤 말을 흘렸을지 알 수 없었고,
그 모든 기류는 신부와 아기를 향한 차가운 시선으로 조금씩 응축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응축된 감정은 기어이 어느 날 폭발하듯 신부에게 날카로운 상황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신부는 아이를 안고 시댁에 들렀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와 마주하게 되었고, 집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정갈한 조명이 비치는 평소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정막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신부가 도착한 순간부터 기계적인 인사만 건넸고, 그 뒤로는 정작 아이를 보는 시선조차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신부는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부드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신부가 건네는 미소는 공기 중에서 부서져 내리는 듯한 기류로 흐르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시어머니는 신부에게 은근히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신부가 아이를 달래며 방안을 이동할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신부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마음을 졸였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무력감이 오래 머물렀고, 아이는 그런 기류를 느끼는지 종종 예민하게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신랑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바쁜 일상 속에 있었고, 신부와 아기만이 이 차가운 공간을 견디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신부가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사이 계단 밑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말투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결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한 낮은 울림을 품고 있었다. 신부는 군 생활 때 익힌 감각으로 그 말을 모두 듣지 못했음에도 이상한 기류를 느꼈고, 자신과 아이를 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내 현실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흐린 저녁, 신부는 아이를 안고 잠시 시댁에 들른 날이었다. 비는 떨어질 듯 말 듯 창문에서 희미한 습기를 남기고 있었고, 집안은 유난히 차갑고 조용했다. 신부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며 무표정하게 거실을 정리하는 척을 했고, 그 분위기는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는 순간이 아니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듯한 묘한 정적을 품고 있었다. 신부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신부의 짐을 현관으로 밀어두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 모습 속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차갑게 떠올라 있었다. 신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입술을 꽉 물고 있었고, 군 생활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강인함이 순간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듯 했지만, 시댁이라는 공간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몸을 묘하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신부에게 설명조차 없는 방식으로 내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손짓과 표정에는 오래된 반감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신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밖으로 나오는 동안 자신의 발걸음이 믿기지 않을 만큼 떨리는 느낌을 받았고, 비가 완전히 내리지 않은 흐린 하늘 아래에서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스며드는 감각이 깊게 번지고 있었다. 그렇게 신부와 아이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집 밖으로 내몰렸고, 신부는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충격의 시작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아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이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신부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들이쉬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한 감정이 뿌연 공기 속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신부와 아기가 비 내릴 듯 흐린 골목을 지나며
집을 등지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커튼을 아주 조금만 젖힌 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로 모녀가 천천히 멀어지는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마음 아픈 풍경일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불편한 승리감이 묘하게 얽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신부가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거슬리는 기류가 자꾸만 올라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오래된 고정관념을 따라 행동하고 말았고 그 행동은 이제 되돌아가기 어려운 선을 지나버린 상태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신랑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아이가 여자아이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가 마음속으로 계산해온 모든 결심이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으로 불길하게 번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이미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번호를 다시 확인했고 그 숫자들이 화면에 떠 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졌다. 그 화면 속 번호는 오래전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은근히 거론되었던 외부 사람들의 연락처였고 그들은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말없이 처리해준다는 소문을 갖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음속에서 자라난 불안과 집착 그리고 집안에 대한 과도한 보호심이 복잡하게 얽히며 신부와 손녀의 존재를 위험 요소처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단단해진 채 어둡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결심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뿌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실체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신랑은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 잦았고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긴장은 거의 감지하지 못한 채 바쁜 일상에 휩쓸려 지내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아내와 아이가 잠시 친정에 들른 것이라는 정도였고 시어머니는 그에게 일부러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신랑은 늘 자신이 가족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아내와 딸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의 무지함이 모르는 사이 두 모녀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신랑은 아내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고 가끔 통화가 닿아도 아내는 그 진심을 흔들지 않기 위해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무지가 자신과 아이를 아무 보호 없는 공간에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조용하고 깊은 서늘함을 견디고 있었고 그 서늘함은 오래전 군 생활에서 맞섰던 적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몸에 스며들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지켜야 할 방향을 모른 채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그 어정쩡함이 모르는 사이 가족 전체의 균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빈틈을 이용하듯 그에게 신부가 예민하다는 식의 말들을 흘려보냈고 남편은 무심하게 그 말들을 흡수해버리며 점점 아내의 목소리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작은 오해와 무지가 모래처럼 쌓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넓혀갔고 아내는 그 틈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며 자신이 홀로 서 있어야 할 시간을 예감하듯 깊은 숨을 삼키고 있었다. 친정집에 머물던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명확히 느끼고 있었다. 군 생활 때 길러진 감각은 위기의 냄새에 민감했고 시댁에서 느꼈던 묘한 기류와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예감을 조용히 불러내고 있었다. 아이는 밤마다 예민하게 몸을 뒤척였고 아내는 그 작은 움직임을 달래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류가 현실인지 기우인지 구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행동과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남편의 모호한 태도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깊게 스며들며 그 방향이 결코 평범한 불화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몸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일어났다. 아내는 자신이 군인이었음을 내려놓고 결혼 생활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살아온 시간 동안 군인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처럼 예민한 상황에서 선명하게 깨어나는 느낌이 있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강해지면서 아내는 자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고 그 생각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조용한 각오로 변해갔다. 시댁에서 몰래 풍겨져 나온 적막한 기류와 시어머니의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아내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일으켰고 그 긴장은 오래전 훈련장에서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과 교차하며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아내는 한밤의 조용한 숨결 속에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계획을 더 확실하게 굳히고 있었고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의 반응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전화를 일부러 다른 방에 두고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응시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은 일반적인 업체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문제를 말없이 처리해주는 이들이 얽혀 있다는 소문이 은근히 돌던 곳이었다. 시어머니는 명함의 번호를 천천히 눌렀고 통화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고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몇 마디를 건넸는데 그 말투에는 오래된 고집과 결정에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상대는 요구한 사항을 듣고 잠시 침묵을 흘렸고 이내 가능한 일정과 방식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하며 차갑고 기계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하나씩 들으며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신부와 손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감정이 너무도 깊게 뿌리내린 상태였다.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내렸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그 자각이 거실의 조용한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든 채 번져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미 예정된 수순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표정 속에서 쉽게 감추지 못한 불안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군부대에서 오랜 시간 지휘관으로 일해온 사람으로 작은 변화와 미묘한 긴장도 놓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딸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도 그 어색한 침묵과 눈빛의 흔들림은 군인인 아버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고 그는 딸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지하고 있었다. 딸이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오래전 군 생활에서 수많은 부하들의 얼굴을 살피며 위험과 긴장을 구분하던 기억을 떠올렸고 그 기억이 지금 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와 묘하게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고 그 안에 보관해둔 몇몇 연락망을 다시 점검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딸과 손녀가 머무는 집 주변 경계부터 살피기 시작했고 평소라면 그냥 지나갈 작은 인기척조차 예민하게 감지하며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었다. 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군인으로서의 감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갈등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 직감은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본능을 깨워내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진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아내는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의 작은 울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 군 생활에서 익힌 감각은 어느새 생활 속 깊은 곳에서 다시 깨어나는 듯 했으며 창밖으로 스치는 작은 그림자들마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예민한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비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 골목 끝에서 있던 낯선 실루엣이 멀어지는 모습은 우연 같아 보였지만 아내의 감각은 그것을 단순한 스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친정집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낯선 시선과 스산한 공기는 점점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 듯했고 아내의 아버지 역시 그 변화가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하며 창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아내가 아이를 안고 천천히 안방을 오가는 발걸음은 묘하게 긴장된 리듬을 갖고 있었고 아이의 체온은 그 긴장 속에서 작은 안식처럼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친정집 앞 골목에 멈춰 서 있던 불빛 없는 차량 한 대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다 사라지는 모습을 아내는 창문 틈새로 확인했고 그 순간 이전까지의 불안이 일시적인 상상이나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 사라진 뒤 남겨진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이 군인으로 돌아가듯 긴장되는 느낌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 상황이 단순한 시댁과의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아내는 친정집의 문과 창문을 꼼꼼히 확인하며 오래전 작전 지역에서 배운 습관처럼 사각지대가 되는 공간에 대한 위치를 다시 점검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행동에서 무언가를 이미 충분히 인지한 듯한 눈빛을 보였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생존의 감각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그렇게 집안의 공기는 점점 진동을 품은 듯 묵직해지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움직임이 이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아내와 아이를 둘러싸며 위기감의 실체를 드러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며칠째 아내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건넨 애매한 말들을 곱씹으며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갑자기 친정집에 오래 머무르는 이유가 단순히 산후조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미세한 불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남편은 어느 저녁 시댁을 찾았다가 집안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무겁고 차가운 느낌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고 거실 곳곳에 어색하게 흩어진 정적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척했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붙인 듯 떨림이 있었고 남편은 그 얼굴에서 무언가 감춰진 감정이 묻어나오는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남편이 문득 현관 가까이에 방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상자 속에는 아내와 아이의 물건들이 섞여 있었고 남편은 그 순간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은 그의 입술을 자연스럽게 막아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었고 남편은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일부러 배제되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고 그 시선 속에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오래된 기류와 아내를 배제하려 했던 의도가 묻어 있었으며 그 의도는 이제 남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차 안에서 긴 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아이를 재우던 중이었는지 즉시 받지 못했고 짧은 부재중 메시지마저 묘하게 심장을 조여오는 느낌으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무지했던 시간만큼 아내가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을지 생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예감은 몸을 묵직하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 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또렷이 떠오르는 진실의 그림자처럼 남편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고 이 상황이 결코 간단하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감각이 오래된 불안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연락해둔 사람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접근은 소음 없이 그림자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친정집 주변을 살피기 위해 처음에는 단순한 정탐 형태로 움직였고 외부에서 보기에 일반적인 차량 점검이나 배달 기사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이 남기는 시선과 기류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냉기 같은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집 근처의 오래된 전봇대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위치를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했고 다른 한 명은 저녁 무렵 친정집 창 너머를 은근히 살피며 안에 누가 머무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내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낯선 감정을 그대로 느꼈고 특수부대 시절 작은 상황도 놓치지 않던 감각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는 듯 했다. 악덕업체로 불리는 이들은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처리가 어디까지나 냉정하고 비정한 결과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시어머니만 모르는 진실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일을 맡아왔고 종종 그 일들이 단순한 협박이나 위협에 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은근하게 퍼져 있었으며 그런 이들이 모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내의 몸을 더욱 강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집 주변 순찰을 가장한 듯한 남자가 담장 너머 그림자를 확인하는 순간 아내는 방 안에서 아이를 품은 채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고 그 발소리가 멈추었다 사라지는 흐름은 매우 익숙한 위험의 패턴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악덕업체의 구성원들은 오늘과 내일 사이 어떤 시점을 선택하려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는 마치 사냥감을 찾는 짐승의 침착한 관찰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내의 아버지는 그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지만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감정적인 판단보다 신중함을 더 우선으로 두고 있었다. 그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자리를 확인하고 오래전 부대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확인했고 딸이 모르는 사이 작은 방어막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악덕업체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조용했으며 그들의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공간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바람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공기가 집 주변을 싸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운 후 거실 불을 희미하게 켜둔 채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던 불길한 예감은
잠시도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미세한 소리가 창문 쪽에서 들려왔고 아내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소리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소리는 매우 미세했지만 훈련된 감각이 그것을 바람에 흔들린 소리와 누군가의 손끝이 닿은 소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고 아내의 심장은 서늘한 긴장감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창문 가까운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는 듯한 흔적이 보였고 아내는 그 순간 몸을 낮추며 아이가 잠든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아이를 품에 안고 집안의 어두운 공간을 천천히 지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겼고 그 움직임엔 군 생활의 잔재가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아내가 벽 뒤로 몸을 숨겨 아이를 품은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던 순간 창문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아주 짧게 울렸다 사라졌다. 그 발소리는 신속하게 후퇴하는 느낌을 주었지만 누군가가 집안을 살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의 체온이 떨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을 느끼며 더 단단히 품에 안았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군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마당 쪽에서는 아내의 아버지가 군인의 감각으로 이미 그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집 근처에서 빠져나가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짧게 추적했지만 어둠 속에서 더욱 깊게 숨어드는 상대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본격적인 위협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더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마음속 불안이 식지 않았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아내가 머무르는 집으로 향했다. 그는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시 답이 없었고 그 공백이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오며 그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남편은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집안의 공기를 느껴보려 했고 그 순간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정적이 평범한 하루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아내의 아버지가 조심스레 문을 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침착함 속에 묘한 단단함이 스며 있었고 남편은 그 표정만으로도 이 집에서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남편은 공간에 스며든 긴장된 공기가 가슴속 깊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거실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 동안 쌓인 불안과 고단함이 엷게 스며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듯했고 그 무지함이 지금 어디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떠올리며 억눌린 자책이 깊게 번지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어떤 말도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믿음과 의심이 묘하게 얽혀 있었다. 그 순간 아내의 아버지는 남편에게 조용히 의자를 내밀며 앉으라고 했고 그렇게 세 사람의 시선이 하나의 공간에서 천천히 섞이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시댁에서 벌어진 일들의 단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단서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뒤흔드는 조용한 진실의 실루엣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시작점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 순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깊고 묵직한 균열이 일어나는 듯한 울림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남편은 친정집 거실에서 아내와 아내의 아버지 사이에 앉아 있었고 어느새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긴장과 조용한 움직임은 단순한 가족, 문제보다 훨씬 깊은 층위를 가진 무언가처럼 느껴지고 있었고 아내의 아버지가 오래된 군인의 눈빛으로 빈 공간을 살피는 모습은 남편에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위기감을 전하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실로 밀려오는 듯했고 그 무지함이 아내와 아이를 어떤 상황까지 몰아넣었는지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는 기류로 지금껏 자신이 겪어온 고립과 불안을 전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다. 아내의 아버지는 천천히 어젯밤 집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언급하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흔적들을 조용히 설명해 갔고 남편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연결되면서 시댁에서 벌어진 일들과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불만이나 감정적인 반감이 아니었음을 남편은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내와 아이를 위험에 놓이게 했다는 사실이 남편의 안쪽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며 그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후회가 복잡하게 얽힌 흐름이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다. 친정집의 공기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게를 얻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칠 수 없다는 감정이 묵직하게 가슴에 고이는 듯했다. 그렇게 남편은 늦었지만 결국 진실의 중심부에 도달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예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악덕업체라 불리는 일당은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하면서도 정확했다. 그들은 친정집을 여러 차례 관찰한 뒤 접근 시간을 계산했고 주변 골목의 조도와 이동 경로, 도주 동선까지 모두 체크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들에게 이 일은 단지 의뢰의 범위였지만 그 의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라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들의 표정은 기계적이었고 눈빛 속에는 감정이 거의 사라져 있었으며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삭막한 성질만이 은근하게 비쳐 흐르고 있었다. 작업을 맡은 한 남자는 차량을 점검하며 도구 몇 개를 손에 쥐었고 다른 이는 마치 순찰을 도는 사람처럼 골목을 걸으며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바람과 섞여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는 곧 누군가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징후가 깊게 스며 있었다. 그날 새벽 가장 경험 많은 구성원이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조용히 나누며 작업 시작 시점을 확정했고 그 지시가 전달된 순간 공기는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의뢰인을 다시 떠올릴 필요도 없었다. 대가가 약속된 일은 실행하면 그뿐이라는 냉정함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 냉정함은 누군가의 삶을 잃게 하는 방향으로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의 테일램프가 어둠 속을 잠시 스치고 지나갔고 그 빛은 마치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무언의 예고처럼 흐릿하게 번져갔다. 그렇게 이들의 그림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아내와 아이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접근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새벽 공기 속에서 묵직한 울림을 남기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아버지는 군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휘하고 지켜온 사람답게 상황을 단순히 방어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하나씩 꺼낸 연락망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몇몇 후배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돌렸고 그들은 모두 오랜 세월 함께 작전과 상황을 공유해온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조용히 좌표와 시간, 주변 환경을 전달했고 후배들은 그 말 속에 담긴 위험이 깊이를 단번에 이해한 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군 인력처럼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을 감싸기 시작했고 친정집 주변 반경을 자연스럽게 순찰하듯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만들어갔다. 아버지는 집안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며 모든 창문과 문턱,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상황이 악덕업체 쪽에서 어떤 식으로 번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들이 단순히 협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경험은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도 아이를 안고 움직일 때의 자세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동선을 간단히 전달했고 아내는 그 말들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정확히 이해하며 몸에 흡수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주변 경계망을 세우면서도 남편의 존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고 남편은 자신의 무지함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듯 아버지의 행동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그 세 위치가 한 방향을 향해 조금씩 밀려오듯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단순히 딸과 손녀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상황을 주도하는 쪽으로 조용히 움직여 갔고 그 움직임은 곧 악덕업체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점, 악덕업체의 차량 한 대가 친정집과 연결된 좁은 골목 끝에 조용히 멈춰섰고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짓으로 합을 맞추며 차문을 천천히 밀고 나왔다. 바람이 거의 없는 정적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땅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그 발걸음은 집 주변으로 점점 더 가까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 명은 집의 오른편으로 돌며 문고리와 창문의 경계를 살폈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의 인기척을 확인하며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이 뜻하지 않게 지나치게 된 오래된 담장 뒤편에는 이미 아내의 아버지와 그의 후배 한 명이 조용히 위치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격적 대응을 피한 채 상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끝까지 기다렸다. 업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드디어 창가 아래로 접근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낮은 기류를 뚫고 전진에 들어갔고 그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절묘한 속도로 상대의 뒤를 덮는 듯 이어졌다. 그 순간 업체 구성원이 몸을 돌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상해 가볍게 팔을 제압했고 그의 후배는 다른 한 명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 접근을 차단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업체 구성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버지와 그의 후배들은 강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움직임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짧은 충돌 끝에 업체 구성원 2명은 완전히 움직임을 잃고 땅에 눌린 채 눕게 되었고 그들의 손끝과 호흡까지도 긴장된 공기 속에서 묶여 있었다. 아버지는 상대의 신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도 이번 상황의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이들이 단순히 둘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 사이 집안에 있던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 안에서 대기하며 아버지의 움직임을 느끼듯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그치는 묵직한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렇게 충돌은 예상보다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부딪히며 조용한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업체 구성원 둘을 제압한 직후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직 접근하지 않은 다른 자들이 있는지 확인했고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하자 후배에게 짧게 신호를 보냈다. 후배는 빠르게 움직여 그 그림자를 추적했고 짧은 시간 뒤 골목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구성원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세 명의 움직임이 모두 차단된 시점에서 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를 맡기게 했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이 상황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고를 마친 뒤 남편은 현관 앞에서 멈춰선 채 자신이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 속에서 아내와 아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고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책임의 혼합체처럼 가슴을 묵직하게 눌러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이를 달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고단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긴장 속에서 남편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묵어있던 오해와 거리는 조금씩 풀리는 흐름을 보였다. 밖에서는 아버지가 업체 구성원들을 통제하며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골목 끝까지 이어지는 정적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여운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한 뒤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간단한 설명만 전하며 조용히 한 발 물러났다. 그들은 곧 이 모든 일이 시어머니의 의뢰에서 시작되었음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낼 것이었고 남편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다시는 예전처럼 평범한 나날로 돌아갈 수 없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이 가슴속에 고요하게 번져갔다. 새벽 바람이 골목 위로 스치며 사라져갈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거치는 듯한 작은 온기가 스며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모든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천천히 열려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여운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밤이 서서히 끝나고 새로운 빛이 떠오를 무렵 긴 어둠을 통과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상처를 지나 조금씩 회복되는 기류가 담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